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가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이게 자기계발서 맞나 싶은 책들이 있어요. 약간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은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시크릿 같은 책이 있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이 시크릿에서는 내가 돈이 필요해 라고 돈을 끌어당기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고,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빈자리가 딱 생긴다는 그런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 방법이나 법칙이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법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자기계발서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계발이 가능하려면 내가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어떤 방법을 습득하거나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배움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서 그 결과가 나의 성장을 이끌어내야만 그게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나 이 책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제가 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부플리 여러분들께 소개는 못하더라도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납득이 갈 만하게 잘 쓰셨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엇이 운을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운명과 운을 잘 살펴서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운의 알고리즘, 정회도 지음, 소울 소사이어티. 제1장,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운은 타고나는 걸까요? 운명은 정해진 걸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운과 운명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특정 연도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은 모두 타고난 운이라고 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운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15년 동안 운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운명은 운에다가 노력을 곱한 것이다 라고요. 그럼 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운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운에는 행운과 불운이 있습니다.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라도 노력이 0이면 운명값이 0이 되고요. 불운이 막 들어오는데 자꾸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운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운은 우리가 달리는 도로이고요. 우리의 운명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스포츠카 같은 운명을 타고났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운이 비포장도로라면 속도가 나지 않겠죠. 고속도로라는 운을 만날 때까지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어도 나의 운명이 경운기로 타고났다면 뭔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오히려 폭신한 밭길 위에서 어쩌면 굉장히 편안하게 운명을 다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을 쌓아나가는 것이 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자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어리석음.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나태함.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함. 네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용기.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용기 내어서 바꾸려고 할 때 잘 될 운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제2장 운의 알고리즘 법칙. 2장에서는 운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운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만약에 나의 운이 100이라면 그 운이 금전이나 인간관계, 가족, 명예, 건강 이렇게 5가지 항목들에 균형 있게 20씩 나누어져야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또 적당하게 명예도 누리고 건강하게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이 5가지 항목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오히려 가족과 소원해진다거나 건강에 무리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그릇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쪽 영역의 운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뜻이에요. 늘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 운을 잘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의 임계점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어떤 임계점에 딱 다다라서 그걸 넘어서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성공을 한다, 이런 예시를 들 때 임계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운의 측면에서는 임계점을 넘어서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그런데 계속 100도를 유지하다 보면 이 물이 다 증발해서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99도, 98도의 뜨거움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요. 재미있는 것은 안 될 운명에도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될 운명은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안 될 운명은 빠져나오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안 될 운명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 될 운명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운명학에서는 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습관할 때 그 습자를 쓰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습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답습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데 계속 나쁜 상대를 만나요.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고 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물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나쁜 사람을 만나는 습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끌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배신을 당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또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고 한자로는 업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습을 인지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운의 법칙으로는 상극 회피의 법칙을 써놓으셨어요. 이 사람이랑 나랑은 상극이야. 이 사람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상극인 사람을 만나면 3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서로 잘 안 풀리는 운명으로 가거나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거나 또 한쪽은 안 될 운명으로 가고 다른 쪽은 잘 될 운명으로 가거나 이런 걸 상극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상극은 무조건 회피하라고 해요. 심지어 상극은 가족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해요. 상극인 사람이 가족이어도 문제고 직장 상사여도 문제가 되죠. 상극을 피하는 핵심은 상대방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아예 멀리 떨어지거나 같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3장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하면 나쁜 운은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활짝 펴고 태풍이 오면 잠시 항구에 머물면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데도 기어코 막 뚫고 나가려고 하면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대요. 3장에서는 운을 여는 방법, 개운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나 어떤 공간, 회사, 사무실, 크게는 나라까지도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자신과 맞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또 나쁜 인연이나 상극의 인연을 빨리 벗어던지는 이직이나 이별이나 이혼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끊으면 더 잘 되는 운명도 있다고 해요. 또 나의 모습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거나 화장만 좀 잘해도 그날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코디라던가 운동, 다이어트나 성형이 개운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것도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운명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긍정의 표현을 자주 할수록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주위에 많이 베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파장이 좋아진다고 해요. 감사한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공간이 주는 에너지도 큽니다. 우리가 명당이니 풍순이 하는데요. 그렇게 거창하게 갈 것도 없이 그냥 가게에 막 지저분하게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의 에너지 흐름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왜 책상을 정리하고 나면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를 하고 정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제4장 안 될 운명을 멈추는 알고리즘. 3장에서 좋은 운명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는 안 될 운명을 일단 멈춤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까 감정과 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감정이 불안하거나 좋지 않으면 운의 흐름도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소모하면 나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안 될 운을 가진 사람이나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경우는 빨리 잊어버리고 귀인이나 잘 될 일에 나의 감정과 운을 투자하는 편이 좋다는 뜻입니다. 운에도 기회비용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운의 흐름을 만들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맺을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한대요. 우리가 보통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을 하는데요. 힘든 일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뜻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내가 똥차를 타고 있었다면 나에게도 아직 냄새가 날 텐데 어떤 벤츠 운전자가 나를 태워주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의 에너지 파장이 부정적이고 우울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는 쉽지 않아요. 갈아탄 차가 벤츠인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똥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쁜 기운이 사라져야 좋은 운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좋지 않다, 밑바닥을 쳤다 이렇게 느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잘 될 운명으로 가는데 귀인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안 될 운명으로 가는 길에는 악연이 똑같은 역할을 한대요. 악연을 만들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악연을 만든다는 건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계속 과속 방지턱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대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의 운을 막는 거죠. 운은 굉장히 예민해서 아무리 운이 좋을 때라도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 운이 좋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운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책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샤넬 향수가 생선 비린내를 못 이긴다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을 가진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잘 될 운명의 길을 따라 반듯하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5장, 운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 운이 바뀌는 징조가 있다고 해요. 하늘의 운이 바뀌는 걸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하려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이나 가게의 기운이 좋을 때는 여기에 사는 동안, 머무는 동안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또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라진대요. 좋은 운이 올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도 잘 풀리고 즐거운 일이 많아져서 귀인이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도 있어요.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웃음이 많아지면 운이 좋아지는 중인 거죠.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것처럼 운이 나쁜 날에도 징조가 있다고 해요. 책에서는 운이 안 좋은 날 가장 쉽게 불운을 피하는 방법은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불행을 막을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살면서 좋은 운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누구나 대운이 한 번 이상 들어옵니다. 반대로 나쁜 운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힘들다면 미래에 좋은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책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운이 나쁠 때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야 더 큰 그릇으로 단련이 된다는 거죠.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운명을 바꾸는 선택의 타이밍. 인생에서 만드는 매 순간의 선택은 모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큰 선택의 기로에 서면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타로를 보러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운의 알고리즘에서는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때 바로 실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실행을 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운을 적절한 타이밍에 안착시키면 행운이 되지만 어긋난 타이밍에서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6장에서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 실행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의 예시를 듭니다. 진로나 진학 고민, 또 사랑과 이별 고민, 직장과 인간관계, 금전적인 고민, 가족에 대한 고민, 이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저자인 정회도 님이 타로 마스터시잖아요. 저는 타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타로에서 이야기하는 동시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한 해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나의 심리 상태를 알아본다던가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집중해서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회도님은 지난 15년 동안 15,000명을 만나서 타로를 봐주시고 운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분의 눈에는 운의 알고리즘이 보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책에서 말했듯이 운은 하늘이 정하는 거지만 우리의 운명에는
노력의 값이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건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걸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의 기준과 실행의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내 그릇에 맞는 운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나의 운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